50대 경제적인 어려움과 극복 방안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50대라는 나이, 겉으로 보기엔 참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직장에서는 짬밥 좀 먹은 간부고, 집에서는 든든한 가장이고, 어디 가서 무시당할 나이는 아니죠? 그런데 밤에 혼자 통장 잔고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분명히 20년, 30년 넘게 뼈 빠지게 일했는데 왜 내 손엔 쥐뿔도 남은 게 없는지, 앞으로 남은 30년은 또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하죠.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50대들이 마주한 현실이 진짜 눈물 날 정도로 잔인하거든요. 오늘 제가 그 불편한 진실들을 아주 밑바닥까지 싹 다 긁어서 들려드릴게요. 이거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당장 나한테 닥칠 일이다 생각하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좀 세게 나가볼까요? 우리가 믿었던 그 경력이라는 거,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을지 모른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사실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소름이 돋았거든요. 예전에는요, 회계사다 변호사다 하면 평생 먹고 사는 걱정 없는 줄 알았잖아요. 전문직 타이틀 하나 있으면 노후 보장되는 거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세상이 진짜 무섭게 변했더라고요. 요즘은 AI가 웬만한 판례 다 분석하고 복잡한 회계 처리도 뚝딱 해치우는 세상이잖아요. 20년 넘게 쌓아온 내 노하우보다 클릭 몇 번에 나오는 데이터가 더 정확하고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나오면은 갈 데가 없어요. 자존심 다 버리고 재취업 시장에 나가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예전에 받던 연봉의 절반, 아니 3분의 1 수준만 불러도 감지덕지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사실 제 주변에 27년 동안 회계법인에서 잔뼈가 굵은 김형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형님이 얼마 전 술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야, 요즘은 신입 회계사도 안 뽑아. AI가 0.1초 만에 하는 일을 누가 사람한테 시키겠냐? 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무회계 감사 부서에서 AI를 도입하는 비율이 1년 만에 17%에서 28%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 속도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내년이면 세 곳 중 한 곳은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하고 있을 거란 소리예요. 이 형님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중소기업 재무팀에 이력서를 넣었을 때의 이야기도 정말 가슴 아파요. 면접관 자리에 앉아있는 30살 어린 친구가 어르신, 경력은 화려하신데 저희가 쓰는 이 최신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직접 다루실 줄 아세요?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27년의 노하우가 클릭 몇 번에 나오는 데이터보다 못하다는 취급을 받을 때의 그 비참함. 이건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일이죠. 더 미치겠는 건요, 내 몸값은 반토막이 났는데 써야 할 돈은 줄어들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디지털이다 뭐다 해서 세상은 자꾸 바뀌는데 우리는 그 속도를 못 따라가잖아요. 젊은 애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척척 해내는 일을 우리는 한참을 헤매야 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취급을 받게 되고 결국 이제 그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50대들이 마주한 재취업 시장의 민낯이에요. 내가 왕년에 뭘 했든 지금 당장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안 움직이고 AI보다 느리면 그냥 비싼 인력일 뿐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돈 없는 50대가 설 자리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진짜 남은 인생이 캄캄해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없으면 제일 먼저 포기하게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특히 우리 50대 부모들, 자식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잖아요. 내 옷 한 벌 사는 건 벌벌 떨면서도 애들 대학 등록금이나 유학비라고 하면 어디서든 돈을 끌어오죠. 이게 바로 그 무서운 에듀푸어의 시작인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부모니까 그 마음 이해는 가거든요. 남들 다 시키는 거 내 자식만 못 시키면 내가 죄인 된 것 같고 애기 죽을까봐 무리해서라도 뒷바라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50대에 접어들면 진짜 치명적인 독이 돼요. 왜냐고요? 이제 우리 몸도 슬슬 여기저기서 고장났다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나이거든요. 어깨도 결리고 소화도 안 되고 가끔은 눈앞이 핑 돌기도 하죠. 그런데 병원 문턱 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큰맘 먹고 건강검진 한번 제대로 받으려고 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MRI니 내시경이니 뭐 좀 정밀하게 보려고 하면 몇십만 원, 100만 원 우습게 깨지죠.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 돈이면 우리 애 이번 달 월세인데, 이거면 취업준비 학원비인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병원 예약을 슬그머니 취소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요. 결국 병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50대는 암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중병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드는 시기잖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속이 자꾸 쓰린데도 약국에서 제산제만 사 먹으며 버티다가 결국 자식 취업하고 나서야 병원 가보니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분이 병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더 가슴 아팠어요. 차라리 다행이다. 애 취업할 때까지는 버텼으니까 라고 하시는데 정말 화가 나면서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세요. 대형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박씨 아주머니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몇 달 전부터 속이 자꾸 쓰리고 더부룩했는데 정밀 내시경 검사 비용 30만 원이 아까워서 약국 제산제로만 버티셨대요. 왜 그러셨냐고 물어보니까 그 돈이면 우리 아들 이번 달 취업 준비 학원비 한 달치인데 내 몸 아픈 게 대수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50대에 건강검진 한 번 미루는 게 나중에 암이나 중병으로 발견됐을 때 치러야 할 비용의 수백 배, 수천 배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50세 이후는 크고 작은 병들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드는 위험한 시기인데 자녀 뒷바라지하느라 내 몸 망가지는 걸 부모의 희생이라고 훈장처럼 생각하는 거, 그거 진짜 나중에 자식한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우는 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자식을 위하는 길일까요? 내가 쓰러지면 결국 그 뒷감당은 누가 하겠어요? 자식한테 짐 안 되려고 그렇게 아끼고 살았는데 결국 내 건강 잃으면 자식한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우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참 차가워요. 당장 오늘 나갈 등록금이 급하니까 내일의 내 건강은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죠. 게다가 요즘은 간병푸어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치매나 투병 생활 하시는 분들 많죠. 내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등골이 휘는데 동시에 노부모 간병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50대들은 말 그대로 샌드위치가 돼서 짓눌리고 있어요. 내 몸 하나 돌볼 여유는커녕 숨 쉴 틈조차 없다는 게 지금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 아닐까요? 자, 이제 진짜 뼈아픈 이야기 좀 해볼까요? 아마 많은 분이 이 대목에서 이거 내 얘긴데? 하실 거예요. 바로 집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한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니까 남들은 다 부러워하죠. 야, 너는 그래도 집이라도 있잖아 하면서요. 그런데 속을 까보면 어때요? 그게 어디 내 집인가요? 은행집이지. 우리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나 수입 중에서 대출 원리금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가요? 금리는 또 왜 이렇게 무섭게 오르는지 자고 일어나면 이자가 붙어 있으니까 이건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그냥 독 자체가 깨져 있는 기분이죠. 번듯한 내 집 거실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가시방석이에요. 통장 잔고는 바닥을 기어 다니는데 집값은 올랐다고 하니까 팔지도 못하고 쥐고만 있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하우스푸어의 딜레마거든요. 주변에서는 집 팔아서 작은 데로 옮기고 남은 돈으로 노후 준비해라. 쉽게들 말하죠. 근데 그게 말처럼 쉽나요? 일단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요. 평생 일해서 겨우 이 동네에 이 평수에 자리 잡았는데 여기서 밀려나면 인생 실패자 되는 것 같고 애들도 난리가 나죠. 엄마, 나 여기서 학교 다녀야 해. 친구들이 알면 어떡해. 이런 소리 들으면 부모 마음이 또 약해지거든요. 결국 그놈의 자존심과 가족들 눈치 보느라 화려한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설상가상으로 터지는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부모님 병환이에요. 이른바 간병푸어의 늪에 빠지는 거죠. 50대면 우리 부모님들 연세가 보통 80대 정도 되시잖아요. 치매라도 오시거나 큰 수술이라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돈이 그냥 억 단위로 녹아내립니다. 간병인 비용만 해도 한 달에 300선 400만 원은 우습게 깨지는데 내 집 대출금 갚기도 벅찬 상황에서 부모님 병원비까지 감당하려니 이건 뭐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기분이죠. 제가 아는 한 분은 결국 가지고 있던 금반지, 돌반지까지 싹 다 팔아서 부모님 병원비를 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본인 집은 끝까지 안 팔아요. 이거라도 있어야 나중에 자식들한테 면목이 서지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그 집이 그분을 갉아먹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까웠어요. 당장 오늘 쓸 생활비가 없어서 유통기한 임박한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수억 원짜리 아파트 등기부등본만 붙잡고 울고 있는 게 지금 우리 50대들의 현실이라니까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집이라는 게 자산이긴 하지만 내가 깔고 앉아 있으면 돈 한 푼 안 나오는 죽은 돈이잖아요. 부동산 불패 신화만 믿고 버티기에는 우리 노후가 너무 길고 당장 닥친 위기는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집이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내 목을 죄는 밧줄이 되고 있다면 이제는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때인데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이제 진짜 외롭고 쓸쓸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어느 날 문득 카톡 알림 소리가 공포스럽게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예전에는 친구들 부고 소식이나 자녀 결혼 소식 들으면 아유 가봐야지 하고 기꺼이 봉투를 챙겼잖아요. 그런데 수중에 현금이 마르기 시작하면 그 반가웠던 소식들이 마치 세금 고지서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사람 비참하게 만들거든요.
퇴직금 받으면 꽤 큰 돈 같죠? 1억, 2억 손에 쥐면 이걸로 어떻게든 비벼볼 수 있겠다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구치지. 아직 독립 못한 자식들은 입 벌리고 있지. 그러다 보면 그 목돈이 모래성 무너지듯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돈이 줄어들면 사람 마음도 같이 쪼그라들어요. 예전처럼 친구들 만나서 야, 오늘은 내가 쏠게. 이런 호기는커녕 커피 한 잔 값도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임을 피하게 됩니다. 이번엔 내가 낼 차례인데 어떡하지? 옷도 변변치 않은데 나가면 무시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결국 바쁘다, 몸이 안 좋다 핑계 대면서 하나둘씩 인간관계를 끊어내기 시작해요. 그렇게 활발했던 단톡방도 어느새 조용해지고 나중에는 아예 알림을 꺼두게 되죠. 이게 바로 사회적 고립의 시작이에요. 특히 우리 50대 남성분들, 이게 진짜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사실 우리 세대 남자들 평생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내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며 살았잖아요. 명함 하나가 내 이름이었고 직함 하나가 내 자존심이었죠. 그런데 그 명함이 사라지고 돈까지 없으니 내가 사회에서 버려진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힘들다고 말도 못해요. 야, 나 요즘 진짜 힘들다. 이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거든요. 결국 집안에서 소주병이랑 대화하다가 점점 세상과 담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50대 남성 고독사 비중이 가장 높다는 소식 보셨죠? 그게 왜 그렇겠어요? 돈이 없어서 배고파 죽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 빈곤이 가져온 그 지독한 쪽팔림과 외로움이 사람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사회적 연결고리가 다 끊긴 채로 혼자 좁은 방에서 앓다가 아무도 모르게 떠나는 그 현실, 이게 정말 남의 일이라고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직장이라는 무대가 사라졌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건 돈 이전에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놈의 돈 때문에 사람까지 잃어야 하는 게 지금 우리 50대들이 처한 가장 아픈 단면이더라고요. 정말이지 돈 없는 노후보다 무서운 건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적막함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진짜 소름 돋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마음이 참 무거우셨을 거예요. 아니,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다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절로 드시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주저앉기엔 우리 인생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이제는 뼈아픈 현실을 직시했으니까 진짜 살아남기 위한 필살기를 꺼내야 할 때입니다. 이거 자존심 다 내려놓고 들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당장 내 인생 가계부를 다이어트스가 아니라 성형수술 수준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대박 수익 나는 재테크? 그런 건 잊으세요. 지금 우리한테 급한 건 들어오는 돈을 늘리는 게 아니라 밑 빠진 독의 구멍을 메우는 겁니다. 특히 보험료랑 통신비, 이거 무시 못하거든요. 예전에 지인 부탁으로 들어놓은 수십만 원짜리 보험들, 그거 지금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건지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그거 리모델링만 잘해도 매달 수십만 원씩 숨통이 트이거든요. 한 달 월급이 안 늘어나면 나가는 돈이라도 멱살 잡고 끌어내려야죠. 그게 생존의 시작입니다. 그럼 어떻게 줄이라는 거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 딱 3가지만 짚어드릴게요. 1번 보험 리모델링입니다. 10년 전, 20년 전 지인 부탁으로 가입한 보험들 지금 당장 꺼내서 중복 보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갱신형 보험은 나중에 감당 안 됩니다. 이것만 잘 정리해도 한 달에 2,030만 원은 그냥 아낍니다. 2번 알뜰폰 전환입니다. 아직도 통신 3사 쓰면서 매달 80만 원씩 내고 계신가요? 알뜰폰으로 바꾸면 통화 품질 똑같은데 한 달에 2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부부 합치면 여기서만 10만 원 넘게 세이브 되죠. 3번 구독 서비스 해지입니다. 보지도 않는 OTT 헬스장 회원권, 정기 배송, 얼마 안 하니까 하고 놔둔 것들이 모이면 50대 가계부에 독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작은 기술의 힘을 믿으셔야 해요. 왕년에 내가 부장이었네, 상무였네 하는 그 화려한 명함은 분리수거함에 던져버리시고요. 60대, 70대에도 내 몸 하나 써서 딱 10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실무적인 기술을 배우셔야 합니다. 요즘은 도배나 타일 같은 기술직도 좋고 아니면 디지털 도구를 익혀서 작은 일거리를 찾는 방법도 많거든요. 내 나이에 뭘 배워? 라는 생각은 사치예요. AI가 못하는 일, 사람의 손길이 꼭 필요한 그 틈새 시장을 노려야 합니다. 그게 내 노후를 지탱해줄 진짜 연금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힘드실 텐데 바로 주거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그놈의 아파트, 그놈의 동네 자존심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거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요. 비싼 아파트에 깔고 앉아있는 수억 원의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은행 돈이고 그냥 죽은 돈이에요.
과감하게 집 크기 줄이고 남은 현금으로 내 노후 생활비를 확보하는 다운사이징을 결단하셔야 합니다. 내가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고 매달 이자 걱정 안 해도 되는 곳이 진짜 명당이지. 남들 보기에 좋은 곳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많은 분이 집을 팔면 큰일 나는 줄 아시는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 보자고요. 내가 1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매달 대출 이자 200만 원씩 내고 있다면 그건 내 집이 아니라 내 돈을 갉아먹는 괴물입니다. 만약 6억짜리 집으로 다운사이징하고 남은 4억을 노후 자금으로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국가로부터 매달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받는 거죠. 집값 오르기만 기다리며 유통기한 임박한 편의점 도시락으로 버티는 삶보다는 조금 작은 집이라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으로 아내와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삶이 훨씬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사실 50대라는 나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제2의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자식 위해서 회사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잖아요. 이제는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오로지 내 생존과 내 행복만 생각하자고요. 조금 작게 살면 어떻고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내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쓴소리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통신비 고지서부터 한번 들여다보는 거.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힘내자고요. 아직 우리 인생 끝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